이식한 부위가 더 완전히 이렇게 빵빵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과해 보이고 부해 보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거 없다, 네가 살찐 거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걸 좀 해결을 해볼게요.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40대 여자분의 사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요,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자주 받고 있어서 이 기회에 지방이식의 부작용과 바른 대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지방이식을 받으셨거나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0대 여자분이세요. 10년 전에 얼굴에 살이 없어서 전체에 지방 이식을 받으셨어요. 생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3회에 걸쳐서 받으신 상태고요. 근데 받고 나서 체중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식한 부위 지방이 더 많이 통통해진 거예요. 울퉁불퉁해지고 만져보면 뭉쳐있고 딱딱하고 이러시대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고 뭉친 거는 원래부터 수술 직후에도 그러셨다고 하고요. 특히 눈꺼풀에 이식을 했는데 그게 볼록하게 보여서 신경이 많이 쓰이신대요. 보내주신 사연은 지방이식하고 나서 과다하게 생착된 거, 그다음에 일부 석회화도 예상되고요. 특히 지방이식을 받고 나서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선 지방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이식된 상황인 것 같아요. 세포 숫자가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살이 찌니까 세포들 각각이 크기가 커졌죠. 그러니까 이식한 부위가 더 완전히 이렇게 빵빵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과해 보이고 부해 보이니까 이제 이목구비도 다 파묻혀 보이고 살쪄 보이고 빵빵해 보이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거 없다, 네가 살찐 거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걸 좀 해결을 해볼게요. 우선 지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빵빵해졌으니까 지방을 제거해야 돼요. 지방 제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바늘구멍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지방을 녹여서 쭉 뽑아내요. 그리고 나서 피부는 처지지 않게 타이트닝 시켜주는 올인원 달걀 리프팅이라는 수술이 있죠. 간단하게는 주사로 지방을 녹여준 엔팅 주사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 과정에서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 조직이 충분히 생착을 못하고 얘가 이제 흡수가 결국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석회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 그건 이제 석회화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수술할 때 흉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 완벽하게 해결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수술이나 주사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눈 주변에 이식한 지방인데요, 눈 주변은 문제가 피부가 엄청 얇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뜰 때 근육과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꺼풀 또는 눈 밑에 이제 과하게 생착된 지방은 제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에 이식한 지방이 딱딱하게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석회화된 지방은 피부나 조직, 그런 섬유 조직들이 강하게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쌍꺼풀 라인으로 열어서 수술로 아주 조심히 드러내거나 또는 이제 주사로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예민한 부위라서 잘못하면 이제 눈꺼풀이 찌글찌글해지거나 또는 겹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타 병원에서 눈꺼풀에 지방 이식하고 이렇게 돼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런데 진짜 매번 참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녹여서 없앨 수 있으니까요. 또 간혹 이제 병원에 오셔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이마 지방 이식을 했어요. 꺼져갖고 여기 통통하게 넣었는데 살이 쪘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부위만 살고 나머지 미간 이런 데는 다시 꺼져갖고 여기가 볼록하고 여기는 푹 패여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또는 이제 아예 전체가 너무 박치기 공룡같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얼굴의 다른 부위들은 과도하게 생착한 지방을 적극적으로 흡입해낼 수가 있는데 이 이마는 눈 주변처럼 쉽지가 않아요. 신경, 혈관도 있고 조직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가 아니면 지방을 우선 녹이는 엔팅 주사로 볼륨을 줄이는 게 순서입니다. 그 이후에 울퉁불퉁한 그 부위를 골막층에서 들어 올려서 채워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지금까지는 지방 이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긴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방이식 수술 직후에 또는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방이식은 살아있는 세포를 옮겨다가 살리는 거니까 생착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착률은 뽑은 지방 조직, 지방을 넣는 이식하는 부위 환경 또는 지방이식을 수술하는 그 의사의 스킬에 따라서 생착률이 달라져요. 생착되지 않은 지방은 흡수가 되는데요, 그 양이 적은 경우는 그냥 저절로 아무 문제 없이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이식한 조직이
조직이 우리 몸속에서 괴사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막 통증도 일으키고 열감, 부종도 심하고요.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세균이 증식하면서 아주 심각해지죠.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열감, 어느 정도의 부종, 멍, 통증은 당연하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다, 너무 오래 간다, 또는 비대칭으로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꼭 오셔서 생착하지 못할 조직들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이식은 우리 몸의 조직을 사용해서 부족한 부위를 보충한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시술이에요. 하지만 지방을 뽑고 넣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생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 또 주름이 막 깊게 패인 부위, 이런 데는 생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개선을 하고 싶다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제거도 가능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또는 그게 싫다면 이제 콜라겐 재생시키는 주베롯 같은 콜라겐 부스터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은 과도하게 생착된 지방이식 때문에 고민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방이식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설명창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쓰는 이메일 주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메일에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여기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